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수목감별 120 스피드 암기노트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 단풍나무 담쟁이 덩굴 당매자나무부터 대롱나무 백당나무 50번 백목령까지 각 수목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제가 나왔을 때 특징을 빠르게 파악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단풍나무인데요. 아파트나 소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풍나무는 잎 모양을 보면 빠르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영을 봐도 빨갛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멀리서 봐도 잎 모양이 이렇게 7개의 손가락 모양으로 삐죽삐죽 나와있다, 이런 느낌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너무 멀어서 판단하기 힘든데요. 아직 단풍이 들기 전이라서 이 사진만 보고는 확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단풍나무는 이렇게 7개의 손가락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잎 모양으로 찾아내는 단풍나무, 거기에다가 날개 시자를 써서 이 시과라고 그러죠. 날개 모양의 이 열매가 단풍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7개의 손가락이다, 그리고 날개 모양의 시과다, 단풍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잎 모양이 명확히 보이죠? 자, 잎 모양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까만 꽃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꽃들이 자, 줄기의 아래쪽 방향으로, 가지의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마치 손으로 이 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양처럼, 자, 잎들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 꽃들이, 아주 작은 꽃들이 이렇게 여러 개 피어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잎들이 이렇게 위에 우산처럼 이렇게 씌워진 모습이고, 꽃들은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 꽃이 있고 안에 약간 길다란 수술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단풍나무 우산을 2개 쓰고 있네요. 7손가락 단풍나무 우산을 쓰고 있는 꽃들입니다. 빨간 꽃이 몽우리가 졌다가 팍 퍼지면서 피면은 이렇게 안에 하얀 더듬이들, 수술들이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단풍나무 어린 새순이죠. 꽃들도 보이고요. 자, 이건 잎이 좀 넓은 단풍나무인데요. 이 시과, 빨간 날개를 가진 시과입니다. 붉은색 시과, 꼭 나비나 나방같이 생겼죠. 살아있는 곤충처럼 생긴 단풍나무에 날개 달린 시과. 그래서 단풍나무는 7개 방향으로 쭉쭉 뻗어진 한 장의 잎과 날개 달린 시과로 찾는다. 단풍나무의 시과입니다. 붉은색의 시과들. 요 안에, 요 앞쪽으로 씨가 들어있겠죠? 우리 시험에 단풍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26번 단풍나무와 93번 중국 단풍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단풍나무는 잎이 상대적으로 작고 길게 갈라져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단풍은 무슨 오리발같이 세 갈래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단풍나무 잎이 아니죠. 이렇게 큼지막한 무슨 동물의 발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풍이랑 단풍나무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단풍도 시과가 있는데 잎을 보면은 바로 중국 단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잎이 엄청 크죠? 우리가 아는 단풍잎이 아닙니다. 동물 발바닥처럼 생긴 중국 단풍입니다. 자, 다음은 담쟁이 덩굴인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봐도 덩굴인 걸 알겠죠? 네, 담쟁이 덩굴은 찾기 쉽습니다. 잎 모양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올라오는 부분이 엉덩이처럼 이렇게 뽕 들어가 있습니다. 짙은 녹색의 담쟁이 덩굴 잎입니다. 자,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런 사진 보여주면 담쟁이 덩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 정확히 쓰셔야지 담쟁이만 쓰셔도 안 되고, 담쟁이 덩굴? 담쟁이 넝쿨? 다 안 됩니다. 담쟁이 덩굴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잎 모양을 주목해 주시고,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은 까만 열매가 열립니다. 까맣게 되기 전에 열매 모습이고, 이렇게 잎이 질 때쯤 블루베리 알갱이 같이 까만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담쟁이 덩굴은 이런 덩굴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잎 모양만 기억해 주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거의 보너스 문제인 담쟁이 덩굴입니다. 다음은 당매자 나무인데요. 당매자 나무는 이렇게 울타리로도 많이 쓰이는 당매자 나무입니다. 조경수로 많이 쓰입니다. 자, 특징은 잎이 아주 작은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둥급니다. 끝으로 갈수록 둥근 작은 잎들을 가졌고, 노란색 꽃, 그 다음에 약간 길쭉한 타원형의 빨간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열매를 가진 것들 많죠? 자, 주먹은 구멍이 나 있고, 주변에 잎을 보면 가늘고 짧은 이런 침엽수 같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살나무도 빨간색 열매지만 열매 모양이 다르죠? 산딸나무도 빨간색 열매지만 잎 모양, 열매 모양 다 다릅니다. 산수유가 열매 모양이 비슷한데 잎이 당매자 나무보다 넓고 크고 또 잎의 무늬가 뚜렷합니다. 당매자 나무는 열매 크기하고 잎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두세 배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막살나무와 비교해도 가막살나무는 깻잎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잎이 널찍한 걸 보시면은 전혀 비슷하지 않고, 가막살나무는 열매가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1-2cm 작은 잎에 노란 꽃이 피고 타원형의 빨간 열매다. 당매자 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추나무인데요. 자, 이 사진들에는 대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나무인가 알 수가 없는데, 자, 잎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추나무 잎은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은 이 빗살이 뻗어나가질 않고 이렇게 끝으로 오므라듭니다. 꼭 참외 모양같이 오므라드는 잎을 가졌다, 오므라드는 무늬를 가졌다. 대추나무입니다. 그리고 요건 대추나무 꽃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확연히 드러나죠? 대추나무의 잎은 무늬가 참외 무늬다. 그리고 꽃이 이렇게 녹색으로 피는데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고, 이게 다 핀 건지 하얗고 아름다운 꽃잎이 더 나오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요게 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다 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줄기 끝에서 다닥다닥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참외 무늬다, 빗살이 이렇게 오므라든다 끝쪽으로, 그러면은 대추 열매 없이도 대추나무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 잎과 꽃이 함께 나온 사진입니다. 역시나 대추나무는 잎의 무늬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잎 끝쪽으로 참외처럼 삥 둘러서 원호를 이룬다. 자, 이렇게 대추 열매가 나오면은 대추인 걸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고 빔 프로젝트를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뒤에 앉으신 분들은 대충 감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사진이 나와도 이게 대충인지 매실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잎까지 같이 보시면은 요런 무늬가 있다, 이렇게 무늬가 참외 모양으로 생겼다, 대추나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가 너무 많이 열리면 이거는 그냥 던져주는 문제죠. 아, 맛있겠다, 대추나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 가문비. 독일 가문비는 특징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축축 처졌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전체 수영을 봐도 뭔가 아래로 축축 처졌죠? 축축 처져서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확대만 하면은 이게 처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처진 느낌이 난다? 구상나무 아니고 다른 소나무류 아니고 독일 가문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잎만 떼놓고 판단하면 무슨 나무인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수영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이게 아래쪽으로 다 처졌죠? 독일 가문비입니다. 잎이 약간 둥근 편인데 이걸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송충이 모양의 쑥꽃도 다른 소나무류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뭔가 처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와, 땀에 이거 엄청 아래로 처졌네요. 독일 소세지입니다. 독일 소세지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로 처졌습니다. 독일 소세지. 솔방울입니다. 독일 가문비 솔방울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잎 자체가 좀 둥글게 납니다. 둥글게, 원형으로 둥글게 난다. 자, 수피는 생각보다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역시나 아래로 처졌죠? 아래로 향하고 있다. 독일 가문비입니다. 자, 독일 가문비와 구상나무를 한번 비교해보면, 구상나무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한라산에 많은 구상나무는 솔방울이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둥글게 나는데 잎 하나하나는 약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독일 가문비는 자, 솔방울이 아래로 처졌다, 독일 소세지는 처졌다, 그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돈나무인데요, 집안에 두면 돈을 벌어다주는, 부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나무라고 해서 원예용으로 많이 키우고들 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5개의 흰색 꽃잎을 가진 별 모양의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잎은 아주 두꺼워 보입니다. 윤기 나고 두꺼운, 끝이 둥근 잎을 가진 돈나무. 자, 꽃이 요만하니까 잎도 아주 작은 편입니다. 길쭉하게 생겼고요, 돈나무 잎은. 그리고 중심 라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연한 연두색으로 중심 라인이 뚜렷하게 보이고, 끝이 둥글고 매끈하다. 그리고 꽃은 5개 잎이 별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나고, 꽃잎 끝도 둥글다. 그리고 중간에 수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잎 모양이 특징적이죠? 아주 윤기나고 매끈합니다. 잎의 중심선이 잘 보이고, 양 갈래로 뻗은 빗살 무늬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타원형의 매끈한 끝이 둥근 돈나무 잎입니다. 자, 꽃 주변으로 잎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피어있죠? 꽃잎의 육질도 아주 두꺼워 보입니다. 돈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돈보따리,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데요. 역시 금전수라고 불리는 이 돈나무는 이런 돈보따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자, 열매를 보더라도 잎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돈나무 잎은 길쭉하고 두껍고 윤기나고 끝이 둥글다. 중심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양쪽 빗살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돈나무였습니다. 와, 열매가 중간에 크게 열리고 삥 둘러싸면서 돈나무 잎이 쭉쭉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열매가 작을 때의 모습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잎이 좀 가늘어도 돈나무 찾으셔야 됩니다. 잎이 가늘고 길쭉하다, 윤기가 나고 중심선이 뚜렷하다. 중간에 열매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났다가 열매가 노랗게 있겠죠. 자, 키가 큰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 바위에도 예쁘게 자라있네요. 자, 다음은 동백나무. 동백나무는 꽃만 나오면은 1초 만에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수영도 잘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동백꽃이 있죠? 동백꽃. 동백꽃은 빨갛고 탐스러운 잎 사이에 노란 수술 뭉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꽃만 나와준다면 땡큐인 동백나무.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잎은 매끈하죠? 동백나무 잎은 통통하면서 매끈합니다. 통통하면서 매끈한 잎을 가지고 있다. 자, 등입니다. 등. 등나무 아니에요. 등나무 아니다. 덩굴성 식물인 등입니다. 등은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이 나오면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어디에 이렇게 걸쳐진 모습이고, 여기에 총상꽃차례, 그러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줄기에 꽃들이 주렁주렁 피어나는 그런 형태를 총상꽃차례라고 하는데, 보라색 꽃들이 총상꽃차례 형태로 아주 예쁘게 핍니다. 5월달에 잎과 같이 피는 보라색 예쁜 꽃들, 등입니다. 등나무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요 사이사이에 보라색 꽃들이 보이죠? 키가 큰 그런 교목이 아니고 그냥 덩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마찬가지로 선명한 보라색이네요. 이거. 자, 잎은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고 길쭉길쭉. 자, 선명하게 보이는 요 보라색 꽃들, 꽃이 예쁘죠? 이렇게 쭉 늘어져서 아주 많이 피어납니다. 총상꽃차례. 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잎들도 같이 이렇게 나고 있죠? 잎들도 같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꽃잎 한 장이 아주 크고 더 짙은 보라색이 이렇게 작은 잎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라색 총상꽃차례와 더불어서 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열매인데요. 열매가 길쭉하게 아래로 콩깍지처럼 긴 박 모양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잎은 자, 보시다시피 마주나기로 끝으로 갈수록 좀 좁아진다.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등이었습니다. 자, 등의 수피는 뭔가 기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짙은 색에 아주 질겨 보입니다. 가죽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등의 수피였고요. 다음은 떼죽나무입니다. 자, 떼죽나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잎은 좀 길다. 그런데 뭔가 많이 열려 있죠? 아래 방향으로 대롱대롱 많은 열매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요 열매를 확대해서 특징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일단 꽃도 아래 방향으로 하얀색 꽃이 피는데, 자, 아래쪽으로 하얀색 꽃이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피게 됩니다.
자, 잎에서 꽃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매달린 형태로 피게 되죠. 하얀 꽃이 예쁜데 아래를 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눈이 마주치네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보러 왔어 이렇게 하네요. 떼죽나무 꽃들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하얀색 꽃잎들과 중간에 노란 수술, 이렇게 초롱초롱 매달린 그러한 형태의 떼죽나무 꽃입니다. 떼죽나무의 잎은 이렇게 길다랗게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좁아지는 형태인데 잎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습니다. 잎이 얇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다. 자, 떼죽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회색 빛깔을 하고 있어요. 요 회색 빛깔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의 모자 부분이 꼭 사람 얼굴에 요 앞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떼죽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매달린 걸 보면은 회색 얼굴처럼 보인다. 매실나무랑 다른 점은 훨씬 녹색이죠. 다른 열매보다 이렇게 회색빛이 감돕니다. 아래쪽으로 하나씩 예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굴같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삼형제가 있네요. 삼형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위에 열매 꼭지 부분이 이렇게 헤어컷을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자 머리로 단정한 학생들처럼 생겼다. 이것도 진짜 그러죠? 자, 진짜 얼굴처럼 생긴 떼죽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건 좀 무섭네요. 자, 떼죽나무의 숲이고요. 좀 기름져 보입니다. 때가 많아 보이고요. 전체적인 수영은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떼죽나무는 멀리서는 요 두 사진으로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떡갈나무인데요. 요런 형태의 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뭐였죠? 갈참나무였죠. 갈참나무. 자, 갈참나무도 비슷한 형태의 꽃들이 핍니다. 이렇게 치렁치렁. 그런데 잎을 항상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갈참나무의 잎은 이렇게 톱니가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뾰족뾰족 아주 많이 나 있는 톱니를 가진 갈참나무고요. 떡갈나무는 둥글게 듬성듬성입니다. 듬성듬성 톱니가 있는 떡갈나무인데 끝으로 갈수록 신기한 게 떡갈나무는 잎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여기가 뭉툭하고요. 이런 형태의 잎 모양을 가진 떡갈나무입니다. 갈참나무는 길쭉한 타원형인데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떡갈나무의 차이는 잎 모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형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 갈참나무와 똑같이 치렁치렁 꽃대가 이렇게 늘어져도 잎을 보면은 확실히 떡갈나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수록 끝으로 올수록 넓어진다. 무늬는 톱니 모양이 아주 불규칙하고 크다. 둥글다. 떡갈나무입니다. 잎이 없는 걸로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 자, 떡갈나무의 새순들과 꽃이 이렇게 같이 피네요. 요거만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둥근 톱니, 아주 큰 둥근 톱니, 끝이 뭉툭한 잎을 봐야 떡갈나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특징이 떡갈나무는 요 도토리가 아주 털복숭입니다. 도토리의 겉부분이 털이 엄청 길다. 털복숭이다. 털복숭이 도토리는 떡갈나무 도토리입니다. 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떡갈나무인 걸 알겠죠? 털복숭이 도토리와 끝이 둥근 떡갈나무 잎입니다. 널찍하고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둥근 톱니, 큼지막한 잎입니다. 떡갈나무 잎입니다. 떡갈나무 숲이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마가목인데요. 전체 수영 사진을 보면 아주 높게 자란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빨갛게 뭐가 열렸네요. 그리고 흰색 꽃이 핀다. 근데 요 사이사이에 보면은 잎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갈래로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는데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생겼네. 이런 잎 모양을 보고 마가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나무는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흰 꽃이 피고, 자, 잎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부분 잎의 모양 확인할 수 있겠죠? 요런 부분. 네, 화면이 흐리면은 요런 큰 수영으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근데 자, 마가목의 흰 꽃입니다. 수술 암술들이 아주 많이 나 있죠? 그리고 아주 작은 꽃입니다. 잎에 비해서 아주 작은 꽃 무더기들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잎은 아까 생각했던 대로 약간 톱니들이 잔톱니들이 있고 광택은 없는데 아주 잎이 길쭉하고 큽니다.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의 흰꽃 무더기, 꽃잎은 5개, 수술이 20개나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갈색 점들이 보여 있어서 흰 꽃에 점들이 다다다다다닥 찍혀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마가목의 흰 꽃들. 그리고 주변의 잎을 보면 확실히 꽃과의 조합에서 마가목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길게 잎줄기들이 있고 양쪽으로 톱니를 가진 잎들이 길게 나 있다. 마가목입니다. 자, 마가목의 꽃들을 이렇게 확대해 놨네요. 동그란 5장의 꽃잎입니다. 동그란 걸 동그라미 5개를 모아놓은 것 같은 꽃잎이고 중간에 수술들이 한 20개 있는데 끝이 갈색 점이라서 점을 찍어 놓은 것 같다. 역시나 주변의 잎들을 보면 자, 자잘한 톱니들을 가지고 있고 길쭉하게 양쪽으로 나 있는 잎들 보시면은 마가목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흰색 꽃들 총 집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가막살나무. 잎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꽃은 커다란 깻잎과 함께 나온 가막살나무 꽃이고요. 광나무 꽃입니다. 자, 수술들이 아주 길었죠? 달팽이 더듬이처럼 수술들이 아주 길었고 잎은 두꺼운 육질의 타원형의 광나무 잎이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꽃잎이 6장이고 중간에 노란색 수술들이 무더기가 있네요. 그렇죠. 농나무입니다. 농나무 꽃잎은 6장이다. 자, 마가목 더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명확하게 흰색 꽃 무더기가 있지만 자, 잎들과 같이 보면 마가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잎이 길고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로 나 있다. 그리고 마가목 꽃잎은 동그란 5장의 잎이 나 있고 중간에 수술들이 많이 나 있다. 노란색 수술, 끝은 갈색의 점이 있다. 자, 마가목에 흰색 꽃이 나와도 마가목의 잎을 보고 마가목인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잎을 한번 자세히 보십니다. 긴 잎 줄기에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잘잘한 톱니가 있고 끝은 뾰족하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다. 마가목의 잎이었습니다.
마가목도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열매를 보시고 빨간 열매를 가진 수종들 많이 있죠? 하지만 방금 보셨던 이런 마가목의 잎과 같이 조합되면 이 열매가 마가목의 열매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역시 주변에 잎들을 한번 같이 보시고 완전 빨개지기 전이네요. 마가목입니다. 자, 깊은 산속에도 이렇게 마가목에 열매가 열려있고 잎을 보시면은 좀 가늘고 긴 잎들이 이렇게 나있죠? 마가목입니다. 자, 이런 수피만 가지고는 마가목 알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잎이 특징적이긴 한데 열매가 이렇게 다 익지 않으면은 사실은 요 사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잎에 대한 특징을 반드시 파악해야 될 마가목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사진입니다. 마가목 숲입니다. 다음은 말채나무입니다. 말채라는 이름이 들어간 수종은 우리 120가지 수목 감별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이미 2개는 첫 시간에 살펴봤고 노랑 말채나무, 흰 말채나무 첫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 말채나무를 살펴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말채나무는 키가 큽니다. 10m 이상 되는 큰 나무입니다. 노랑 말채나무, 흰 말채나무와 다르게 엄청 큰 나무다. 말채나무는. 자, 수영은 이렇게 큰 나무고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말채나무의 잎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까 참외 모양으로 끝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무늬를 가진 그런 잎을 가진 나무가 대추나무였죠. 말채나무는 바깥으로 나가다가 안으로 얇게 휘어집니다. 바깥으로 나가다가 휘어지는 무늬를 가졌어요.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엄퍽하게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오므라든 모양을 하고 있다. 말채나무의 잎은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전체 무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오므라드는 무늬를 하고 있는 것이 말채나무의 잎의 특징이 되겠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자잘한 흰색 꽃들이 이렇게 피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말채나무. 그래서 꽃대 줄기에서 아주 작은 꽃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난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흰색 무늬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겠죠. 줄기에서 바로 붙어서 나는 게 아니고 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말채나무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꽃잎들이 4개가 십자 모양이긴 한데 좀 힘이 없고 이렇게 가늡니다. 가는 게 있어서 뒤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뒤로 처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 거의 처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리고 긴 수술이 2개가 이렇게 뿅뿅 올라와 있네요. 긴 수술이 있고 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들이 이렇게 핀다. 줄기에서 바로 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꽃이 나와도 잎을 보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잎이 아주 큼지막하고 잎의 무늬들이 이렇게 모아진다. 바깥으로 갔다가 모아진다. 말채나무입니다. 자, 말채나무의 열매들이 이제 익기 전의 모습이네요. 역시나 잎을 보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모아졌죠? 이렇게 모종 산 모양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열매를 봐도 잎을 보셔야 됩니다. 녹색 열매가 이렇게 까만색이 됩니다. 까만 열매가 됩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말채나무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까만 열매다. 그래서 이 까만 열매를 보고 다시 잎의 무늬를 봐야 되겠죠. 잎의 무늬들을 보면 말채나무인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매화나무라고 해도 되고 매실나무라고 적어도 둘 다 답을 인정해주는 매실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요. 잎보다 흰 꽃이 먼저 피어 있네요. 자, 매화나무입니다. 이렇게 꽃들이 소복히 피어 있고, 자, 꽃이 아주 예쁘죠? 매화나무의 꽃입니다. 꽃을 확대해서 보면은 5장의 꽃잎이 있고 요 수술들이 약간 이렇게 펼쳐져서 이 중간에 하나의 암수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요. 꽃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수술들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흰색 꽃 무늬 안에 이렇게 노란색 무늬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정도 파악하시고 매화나무, 매실나무의 꽃입니다. 자, 요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게임 끝이죠. 매화나무, 매실나무, 매실 열매가 나오면은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꽃잎을 보시면은 말풍선이나 이 올챙이처럼 이렇게 뚱뚱하다가 앞이 뾰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말풍선형으로 생긴 매실나무, 매화나무입니다. 자, 매실 열매를 보시고 대추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대추하고 잎이 다르죠? 대추는 참외 잎이고 매실나무는 이렇게 말풍선 잎이다. 그래서 요 끝이 뾰족하게 올챙이 꼬리 혹은 말풍선처럼 생겼다. 매화나무, 매실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꽃받침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명확한 사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잎은 안 보이는데 이런 복스러운 꽃들이 펴있다. 매화나무, 매실나무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수술들이 엄청 길게 뻗어 있죠. 길게 나와 있고 요 안에 암술, 요 암술 하나를 보호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담홍색 꽃이 피는 매화나무도 있습니다. 자, 숲이는 아주 거칠죠? 꺼끌꺼끌해 보입니다. 매화나무의 숲이었고요. 자, 먼나무 보겠습니다. 먼나무도 아주 크네요. 수영은 아주 큰 나무다. 뭔가 빨간색 열매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잎은 요 끝들을 보시면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보면 잎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잎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빨간색 열매들과 잎이 육질이 단단해 보이죠? 거의 이 빗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간에만 보이는 것 같고, 자, 입술처럼 딱 2갈래로 있는 그런 매끈한 잎입니다. 먼나무의 잎입니다. 자, 잎이 두껍고 윤기가 나고 중간선이 뚜렷하죠? 중간선이 뚜렷하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의 입술 같다. 녹색의 입술 같은 먼나무 잎이었습니다. 사이사이 먼나무의 빨간 열매들, 구슬 같은 빨간 열매들이 보이네요. 먼나무의 빨간 열매는 완전한 구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 하죠. 그 액세서리 만드는 비즈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진이네요. 잎은 두껍고 윤기가 나는 타원형인데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다. 두꺼운 입술 모양을 띠고 있고, 빨간 열매는 아주 작고
완전히 둥근 형태의 비즈 구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게 뭔 나무? 그건 뭔 나무? 자, 빨갛고 둥글고 광택 있는 열매와 두껍고 윤기 나고 중간선이 뚜렷해서 입술 모양으로 보이는 먼나무의 잎입니다. 줄기 부근에 빨간 열매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모여서 열려있죠. 자, 전체적으로 잎이 아주 매끈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먼나무의 잎들은. 자, 먼나무의 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나무의 꽃이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는데, 자, 꽃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뭔 나무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암꽃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꽃잎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모여있는 통꽃 같습니다. 중간에 노란 해바라기 같은 부분이 있고 아주 작고 예쁩니다. 숫꽃은 달팽이 더듬이 같이 이렇게 뿅뿅 올라와 있고 꽃잎이 보이지가 않네요. 먼나무의 암꽃 숫꽃이었습니다. 추가로 수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피는 아주 희멀건하니 별 특징은 없는데 그렇게 거칠지는 않다. 다음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로 많이 쓰죠. 지금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이고 단풍이 들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최대 특징은 요 잎입니다. 잎과 솔방울로 찾는데, 자, 잎이 양쪽으로 아주 가는 잎들이 이렇게 나 있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짧게 납니다. 그리고 솔방울이 아주 동그래요. 동그란 솔방울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잎은 힘이 없고 아주 가늘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요 잎들이 짧아져요. 요건 약간 넓지만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죠? 단단한 그런 잎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올수록 끝으로 올수록 이렇게 짧아진다. 반면에 개비자 나무는 지네야 잎을 개비자 하죠? 좀 더 세 보입니다. 단단해 보이고 광택도 나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벌레처럼 끝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요 간격이 넓어진다. 그게 개비자 나무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끝부분이 확실한 차이가 있다. 메타세콰이아 훨씬 연하고 개비자 나무는 억세다. 그리고 끝부분이 형태가 다르다. 메타세콰이아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아니고 메타세콰이어 아니고 메타세콰이아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철자 틀리셔도 틀린 걸로 간주되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메타세콰이아 꽃입니다. 꽃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솔방울은 아까 그 녹색의 열매가 이런 솔방울이 됩니다. 아주 동그란 솔방울이죠. 작고 동글동글한 솔방울이 됩니다. 그리고 수피가 아주 거칠다. 맨 처음 이 가로수 사진에서도 이 수피를 보시면 아주 거칠죠?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쭉쭉 뻗은 수형인데 잎에 힘이 없고 가늘고 끝 모양이 끝으로 올수록 짧아지고 늘어지는 꽃을 가지고 있고 동글동글한 솔방울이다. 메타세콰이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는 이 노란색의 꽃대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죠? 전체 사진에서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노란색의 꽃들이 쭉쭉 뻗어있는 꽃대에서 양쪽으로 막 피어납니다. 자, 모감주 나무 꽃은 이렇게 꽃대가 따로 쭉 뻗어 올라가서 여기서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납니다. 그래서 모감주 나무 특징은 꽃잎이 가늘고 작은 노란색 꽃들이 여러 꽃대에서 무더기로 피어나고 주변의 잎들은 불규칙한 톱니 무늬가 있다. 잎이 좀 큰 편이고 약간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만 보고 개나리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모감주 나무의 노란 꽃은 이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아까 꽃대, 그러니까 꽃 차례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그 하늘을 향해 있는 꽃 차례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피어나게 되겠는데 꽃잎이 4개가 이렇게 위로 젖혀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젖혀졌죠, 이게 다. 4개가 젖혀져서 한쪽만 젖혀져서 반대쪽은 한쪽은 꽃잎이 없는 것 같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꽃잎의 아래쪽은 붉은색을 띈다.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꽃을 크게 확대해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느낌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다른 사진들과 주변 모습들을 조합을 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자, 모감주 나무의 잎을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앞쪽은 작은 잎이 나고 길이가 길긴 하지만 마주나기를 하고 길기는 하지만 좀 뚱뚱하다. 모감주 나무의 잎이네요. 자, 모감주 나무 잎은 크고 뚱뚱하고 톱니가 있는데 무디고 불규칙하다.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모감주 나무의 최대 특징은 이 꽈리입니다. 꽈리 같은 사과입니다. 사과라는 거는 이게 마른 다음에 완전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안에 씨가 있어서 씨를 퍼뜨리게 되는 이런 꽈리 형태의 사과. 그게 모감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잎과 함께 같이 살펴봐서 잎이 이렇게 길쭉하고 톱니가 무디고 사과가 나온다. 모감주 나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 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렁주렁 사과가 열렸네요. 자, 다 마르고 나면은 이 안에 까만색 흑진주인가요? 검정 열매가 3개가 들어있답니다. 모감주 나무입니다. 노란 단풍이 들고 요 사과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씨를 뱉어내겠죠. 자, 42번 모가나무 보겠습니다. 자, 모가나무는 유실수죠. 모가가 열려야 될 텐데 모가가 한 방에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진만 보고 모가나무 찾기 힘듭니다. 자, 마당 안에 나무가 있네요. 유실수인가? 무슨 나무지? 유실수인가? 이 정도 파악하시고. 자, 모가나무의 특징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핑크색 꽃입니다. 모가나무는 핑크색 꽃이다. 그리고 잎이 났네요. 잎이 완전 타원형인데 아주 잔톱니가 있다. 광택이 나는 둥근 잎을 가지고 있는 모가나무입니다. 한 3cm 정도의 중간 크기의 꽃이니까 아주 작은 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가나무의 핑크색 꽃은 3cm 정도다. 4월 말에 핀다. 이 사진 보시면은 모가나무 잎이 아주 광택이 나죠. 광택이 나고 잔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색 꽃에 광택 있는 타원형 잎이다. 잔톱니가 있다. 모가나무입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진짜 잔톱니가 이렇게 있죠.
자, 핑크색 꽃이 아주 예쁩니다. 모과나무. 모과 나왔다! 바로 모과나무 씁니다. 모과만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모과나무의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얼룩덜룩 숲입니다. 얼룩덜룩 숲이. 그래서 모가 열매는 안 나오고 핑크색 꽃, 잔톱니 있는 광택 있는 타원형 이파리가 나오고 얼룩무늬 숲이가 나왔다. 바로 모과나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다 시들어버렸네요. 이것만 보고 무궁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겠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 나와주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무궁화 이렇게 쓰고 당당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는데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무궁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물풀의 나무인데요. 물풀의 나무는 물에다가 가지를 넣으면 이렇게 물이 푸르게 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5개가 이렇게 쭉쭉 나 있죠. 큰 잎이 나 있고 길고 앞이 뾰족한 그런 잎들이 나 있고 어떤 시꺼먼 뭉텅이들이 이렇게 가지 중간에 이렇게 뭐 겨우살이도 아니고 이렇게 뭉텅이들이 있는데 이게 꽃입니다. 이게 수꽃 뭉치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영 사진을 보고 요런 뭐 좀 시커먼 혹은 노란 이런 것들이 줄기 끝에 조금 못 가서 이렇게 다들 막 맺혀 있다, 뭉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물풀의 나무입니다. 그 뭉치들을 확대를 해보면은 요런 꽃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이 끝에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쭉쭉 나 있죠. 큰 잎이 5개가 쭉쭉 나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쳐진 것들이 수꽃 아니면 암꽃이라고 합니다. 수꽃은 아주 뭉쳐져 있고 암꽃은 듬성듬성 이렇게 엉성하게 난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물풀의 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꽃입니다. 꽃, 물풀의 나무의 꽃입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수꽃이죠. 별로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풀의 나무의 꽃이. 이것도 새순과 또 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물풀의 나무 마찬가지로 어린 잎들과 꽃들입니다. 쭉쭉 보시고. 자, 그리고 물풀의 나무는 요 열매가 나오면은 날개 모양 시과입니다. 시과가 특징인 물풀의 나무입니다. 잎을 같이 보시면 크고 길쭉한 잎이 이렇게 쭉쭉 5개가 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쭉쭉 나 있죠. 그리고 이런 날개 모양의 시과, 나방 같기도 하고 여치 같기도 한 이런 시과들이 많이 붙어있다, 많이 열린다. 물풀의 나무입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물풀의 나무의 시과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과의 모습을 가진 물풀의 나무 기억하시고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감도는 요 시과도 보이네요. 물풀의 나무 최대 특징인 시과였습니다. 자, 물풀의 나무 잎도 자세히 관찰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납니다. 자, 물풀의 나무 숲이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겠네요. 네, 회색 숲이다. 이번엔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도 아주 흰색 꽃인데요. 잎보다 꽃이 먼저 나서 꽃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잎 끝이 이렇게 말리죠. 말리는 약간 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잎이 4장인데 안쪽에는 노란 짧은 수술들이 있고 꽃잎은 이렇게 긴 편입니다. 약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잎이 아주 좀 얇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수술들이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다. 노란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 미선나무의 꽃입니다. 꽃잎이 긴 편이고 수술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 자, 흰 꽃 가진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막살나무, 깻잎, 광나무와 녹나무. 광나무는 수술이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녹나무는 잎이 6개고 노란색 수술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자, 돈나무, 아까 봤던 돈나무, 뭔가 잎이 단단해 보이죠? 꽃잎이 단단해 보이죠? 역시나 돈나무는 잎과 같이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잎의 육질이 두껍고 중간선이 명확합니다. 자, 이게 미선나무의 흰 꽃이고 다른 거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아까 봤는데요. 말채나무였죠. 그리고 마가목의 흰 꽃도 살펴봤습니다. 36번 마가목. 동그란 꽃잎이 5장이었고 마가목의 잎은 길쭉합니다. 확실히 미선나무 흰꽃과 비교됩니다. 다음은 박태기나무인데요. 박태기나무는 아주 맞추기 쉽습니다. 특징이 명확한 박태기나무. 자, 3월에 잎보다 먼저 이렇게 핑크빛 팝콘처럼 이렇게 꽃이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서 핍니다. 그리고 잎들은 아주 넓고 볼품이 없습니다. 넓은데 힘이 없고 볼품이 없다. 가지도 굵어지지 않고 한 2m에서 한 3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네는 협과라고 콩깍지 모양으로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 5월달에 오늘 찍은 거라 5월달의 모습입니다. 박태기나무. 자, 박태기나무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팝콘처럼 3월에 다닥다닥 핑크빛 붉은색 꽃들이 가지에서 이렇게 피어나고요.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다 뭉쳐져 있어서 개개의 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형태가 구분되지 않네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특징이다. 꽃잎 보시고 이렇게 콩과에 협과, 협과가 열립니다. 이렇게 길쭉한, 얘네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안에 씨가 들어있는 열매들이 길쭉하게 콩깍지처럼 열린다. 자, 잎은 힘이 없습니다. 얘네가 두꺼워 보여도 별로 윤기가 있지 않고 이렇게 하트 모양이긴 한데 좀 엉성한 하트 모양이죠. 아주 널쩍하게 큽니다.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더 크기도 해요. 자, 콩깍지 모습이고, 그래서 핑크빛 팝콘이다, 콩깍지다, 널찍한 하트 모양, 아주 넓은 잎을 가졌다. 박태기나무입니다. 박태기나무. 다음은 반송입니다. 반송. 반송은
전체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찾기가 쉬운 수종인데 부분 보여주거나 확대해서 보여주면 소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온다. 전체 모습을 보고 반송인 걸 알아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암꽃이 이렇게 나온다. 혹은 요 솔잎을 봐도 이 뭐 곰솔이나 소나무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송충이 바나나킥, 이게 뭐 곰솔인지 소나무인지 반송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세 가지에서 나온 암꽃이나 뭐 숫꽃, 하지만 뭐 다른 수종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최소한 뭐 금송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다른 뭐 잎이 짧은 그런 수종과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송은 Many Stem Korean Red Pine이라고 해서 보면은 스템이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줄기로 나는 한국 적송이다, 뭐 그런 영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잎이 길쭉길쭉하고 소나무와 그 수형을 보지 않고는 구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모아봤습니다. 한눈에 파악하시라고. 자, 숫꽃은 송충이 바나나키. 어우 맛없겠다. 송충이 바나나키 나오고요. 주변 배경에 바다 나온다. 성냥머리 같은 암꽃이다. 곰솔이었죠. 자, 금송은 숫꽃 뭉치가 이 생각 모양이다. 그리고 잎이 좀 굵으면서 아주 여러 갈래 한 20개가 이렇게 뻗어 나온다. 이게 금송이었죠. 숫꽃 뭉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소나무는 이게 숫꽃인데요. 숫꽃이고 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잎도 길고 뭐 곰솔과 뭐 바다가 나오지 않으면 구별이 힘들겠어요. 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대한 사진으로는 소나무, 곰솔, 반송 구별이 힘듭니다. 하지만 잣나무는 이게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오엽송이죠. 5개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잣나무와는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다른 사진들과 조합을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키가 한 5m까지 자랍니다. 전체적인 수영을 보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기도 하네요. 배롱나무. 자, 붉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롱나무는 이렇게 카네이션 같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꽃잎을 가진 붉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잎은 이 숟가락 모양으로 오목하네요. 앞쪽이 둥그네요. 앞쪽이 둥근 게 특징입니다. 앞쪽까지 아주 둥그스름한 잎을 가지고 있고, 자, 노란 수술이 좀 보입니다. 이 정도 파악하시고, 자, 뭐 상추나 뭐 이런 주름같이 쭈글쭈글쭈글한 꽃잎을 가지고 있네요. 배롱나무, 붉은색의 주름 꽃잎이다. 잎은 숟가락 모양이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열매가 났는데 뭐 낙하산도 아니고 뽕뽕뽕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양입니다. 배롱나무. 자, 배롱나무에 이 수술들이 이렇게 노란색 수술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가장자리 6개의 수술은 아주 이렇게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중간에 한 20-30개 있고 가장자리 수술들이 엄청 길다. 자, 꽃 뭉치들이 나무 줄기 끝에 이렇게 뭉터기로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잎 모양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보이죠? 열매가 동그랗게 열립니다. 자, 배롱나무의 잎은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안쪽으로 약간 이것도 모여들고 두껍습니다. 광택이 있고 두껍다. 이것도 배롱나무의 잎입니다. 배롱나무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게 나왔네요. 붉은색 상추주름 배롱나무 꽃잎이고요. 6개의 아주 긴 수술이 둘러싸고 노란색 수술이 안쪽에 20-30개 모여있다. 그리고 둥근 열매, 두꺼운 타원형 잎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과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씨를 뱉어내게 되겠는데요. 배롱나무였습니다. 다음은 백당나무입니다. 백당나무도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될 나무입니다. 자, 꽃이 나오면 정말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바깥쪽에는 암술 수술이 없는 헛꽃이 있습니다. 헛꽃. 만들다만 헛꽃입니다. 자, 그냥 꽃잎 한 장으로 이렇게 종이를 오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죠? 큼지막한 헛꽃이 있고 안쪽에 아주 작은 참꽃이 있습니다. 참꽃. 그래서 헛꽃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참꽃이 안에 이렇게 펴있다. 백당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은 잎 모양도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3개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도 있다. 자, 이런 꽃 모양이 나오고 3개로 갈라져 있는데 규칙한 톱니도 있다. 백당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있네요. 빨갛게 익은 매끈하고 광나는 동그란 구슬 열매. 예, 붉은색 구슬 열매가 백당나무의 특징입니다. 헛꽃과 참꽃이 조합을 이루는 예쁜 흰색 백당나무 꽃과 3갈래로 갈라져서 불규칙한 톱니를 가진 백당나무 잎, 단단하고 광나는 동그란 구슬 모양의 붉은 열매, 백당나무 바로 찾으실 수 있는 특징입니다. 빨간 열매가 광택이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잎을 보셔야 됩니다. 빨간 열매는 많기 때문에 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3갈래로 뚱뚱하게 생겼고 톱니가 있습니다. 이 겨울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역시나 옆에서 찍은 모양도 헛꽃과 참꽃이 아직 덜 피었지만 구분이 돼서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을 보셔야 됩니다. 잎이 아주 큼지막하게 톱니가 있고 3갈래로 갈라져 있다. 백당나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목련입니다. 우리 시험에 목련은 그냥 목련은 없고 백목련과 일본 목련 딱 2가지 수종 나옵니다. 그냥 목련은 없습니다. 목련은 우리나라 토종 수종인데 이 백목련은 중국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자, 키가 15m나 자라는 아주 키가 큰 수종입니다. 백목련. 3, 4월에 크고 흰 탐스런 꽃이 열리는 백목련입니다. 자, 백목련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폈죠. 백목련의 잎은 꽃봉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잎은 10에서 15cm로 아주 큰 편입니다. 목련 꽃잎 긴 타원형으로 이렇게 끝이 날카롭지 않고 끝이 뾰족하지 않고 쭉하고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 끝이 약간 이렇게 넓어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백목련 꽃만 확대하면 이렇게 크고 탐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빨간 열매가 열렸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잎이죠. 요 사진은 잎을 그렇게 명확히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크다. 큰 잎을 가진 수종의 빨간 열매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백목련의 수피는 이렇게 흰색으로 매끈합니다. 백목련의 숲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백목련과 일본 목련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목련은 잎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자, 꽃이 다릅니다. 꽃이 전혀 다릅니다. 자, 꽃이 이렇게 지금 펴 있는데요. 잎이 같이 있죠? 자, 5월에 백목련이 진 다음에 5월에 잎과 같이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일본 목련입니다. 그리고 일본 목련은 꽃은 좀 더 작고 잎은 훨씬 또 이렇게 큽니다. 잎 크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둥글게 나고 그 중간에 일본 목련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확실한 차이는 주변에 잎이 없다 백목련이고요. 자, 잎과 꽃이 같이 나 있다 일본 목련,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목련과 백목련의 꽃의 차이도 확실하죠? 자, 이파리의 육질도 훨씬 일본 목련이 단단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목감별 120 스피드 암기노트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알아가는 수목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징도 비슷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진이 눈에 익도록 사진과 특징을 매칭시켜서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목감별 세 번째 시간으로 51번 백송부터 75번 실갈나무까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